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17학번 현화림입니다. 지금은 네이버 서치 CIC에서 검색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과 통계학을 전공했어요. 네이버 검색 엔진은 네이버의 얼굴인 초록 검색창에 입력한 지리로부터 즉시 최적의 문서를 찾는 검색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개발하는 검색 엔진은 네이버의 핵심 서비스인 검색창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 엔진에는 수십억 개의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중 질의가 들어올 때마다 사용자가 원하는 단 하나의 검색 결과를 정확하게 내야 되죠. 그래서 심지어 이를 1초에 수천 문씩 진행해야 돼요. 이 엔진이야말로 저는 네이버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네이버의 정체성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 일에 되게 만족해요. 매우 기술 집약적이고 다른 어느 회사에서도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할 계획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좀 낭만파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사는 대신에 매 순간순간 뭘 하고 싶지? 내가 더 재밌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즐겁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 삶에 만족합니다. 오히려 계획대로 살았더라면은 지금처럼 만족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코딩은 대학 입학 이후 처음 시작했거든요. 매 순간 제 열정에 집중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우선 실용적인 수학을 좋아해서 통계학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좀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 한때 이제 미대 입시를 고민했을 정도로 그림을 좋아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정보문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좀 사회에 도움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보문학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아니면은 뭐 UX를 연구하거나 하는 일에 별로 흥미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수업 시간에서 아주 얕게 가르쳐준 자료 구조가 정말 재밌었어요.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기술이 정말 실용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제가 찾던 실용적인 기술을 만난 저는 전공을 컴퓨터공학으로 변경했습니다. 특히 실용적인 기술을 좋아하는 제 성향이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제가 좋아하는 전공을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2년 정도는 고민도 그리고 고생도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 전공 수업을 들었을 때가 기억나요. 엄청 강의력이 좋기로 유명한 교수님이셨는데 저는 그 수업 1시간 동안 교수님이 하시는 말에 단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새로운 분야는 원래 어려운 게 맞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거를 잘 몰라서 엄청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할 수도 있지? 라는 마음에 자존심도 상하고 스스로가 되게 막 엄청 실망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든 암기하고 어떻게 좀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좀 대비를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을 좀 벗어나서 각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이 컴퓨터 공학 안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는지를 좀 알게 되기까지 한 2년 정도가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 2년 동안 고생한 덕분에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공 과목의 큰 틀을 이해한 다음에는 이를 응용해서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제 당시 한 1년 반 정도 컴퓨터공학부 소속 연구실에서 이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 덕분에 컴공의 매력을 좀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낸다는 게 생각해보면 꽤 짜릿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딱 코로나19가 터졌을 시기여서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높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서비스 개발이 시장 수요가 정말 높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비스 개발보다는 조금 더 아랫단, 조금 더 시스템 레벨에 가까운 원천 기술을 좀 제 업으로 삼고 일하고 싶었어요. 그게 더 임팩트가 강하다고 생각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드는 활동을 해보면서 친구들이랑 토이 프로젝트도 해보고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에 잠깐 조인해서 좀 백엔드 개발자로 일을 해보기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확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직 중인 팀에서 인턴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딱 그 공고를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아, 이건 진짜 나를 위한 일이구나. 여기에 꼭 들어가야겠다. 이렇게요. 다행히 이제 그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봤을 때 팀에서도 제가 연구실에서 했었던 경험을 엄청 좋게 봐주셔서 이제 그 팀에 인턴으로 좀 들어가서 근무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참 졸업이 한 학기 정도 남았을 시점에 다시 연락을 드려서 정규직 채용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부는 원하기만 하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공 선택의 자유를 정말 내가 충분히 그리고 확실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물론 내가 정말로 뭘 하고 싶지? 이거를 알아보고 찾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그리고 탐색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졸업은 어찌 보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전생의 4년 혹은 내지 5년, 저도 5년 졸업을 했는데요. 그 기간은 제 생각에는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망설일 시간에 무엇이든 시작해봐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부에서도 점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를 좀 격려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뭘 하고 싶은지 이거를 좀 명확하게 아는데도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과 경험을 많이 들여야 하는 만큼 이제 학부에서 주어진 시간을 좀 밀도 있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시도로 관심 있는 분야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기를지를 좀 고민해 봐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전문성은 제 생각에는 곧 대체 불가능성이에요. 취업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무기는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의 시작은 바로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공 공부는 당연히 기본이고 거기에 추가로 나만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경험이 추가로 필요할지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전공 공부에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무에서 마주치는 고민 혹은 의사결정은 다 결국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판단하거든요. 이거는 공학 전공일수록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 정제 작업을 하나 만들어야 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때 처음 작업을 구현한 다음에 한번 실행시켜 봤는데 제 예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인을 분석해야겠죠.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데이터를 저장소에서 받아와서 처리를 하는데 그 데이터가 중간에 매번 삭제가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받아와야 했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싱 시스템을 추가를 했더니 이제 실행 시간이 20%로 5분의 1가량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 배웠던 캐싱이라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걸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혼자서도 잘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셔서 그런가? 괜히 내가 모른다고 남한테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고 하는 것들이 뭔가 내 부족함을 좀 광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숨기고 싶고 남들에게는 잘하는 모습만 보이고 싶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모른다는 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더 실력이 확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늘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제가 궁금하거나 잘 모르겠는 것이 있으면은 이를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그 어떤 해결책을 바로 찾는 것이 훨씬 더 협업에 있어서 중요하고 좋은 성질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뭘 모를 때 이거를 남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내가 모르는 거를 그 언어로 정확하게 명료하게 하는 과정에서 좀 몰랐던 개념이 정립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실력이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친구든 선배든 혹은 이제 직장 동료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일을 싫어하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되게 기꺼워하시고 엄청 도와주시면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했던 분들을 훨씬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어딘가에서 좀 전공 때문에 헤매고 있다. 그러면은 혼자서 앓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그런 좋은 재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이제 저희가 친구들이랑 떠들면서 했던 말들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제 학문은 세계관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학문을 배우려면은 그 학문이 발전해온 역사, 그 맥락까지 함께 공부를 해야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 대충 이런 뜻인데요. 이제 소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소설 한 편의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하물며 학문은 어떻겠어요? 이게 힘든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전공이 너무 어렵다, 좀 막막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세계는 원래 좀 어색해요. 하지만 이거를 한 번이라도 이해하고 나면은 그만큼 이제 본인이 체험하고 좀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멋진 세계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저를 또 만날 수 있으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